네.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어느 분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늦었으니까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시는 이 톡소장님은 제가 강의를 한 번도 듣지 않고 이분을 찾아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분 대단한 분이구나 싶어서 이분 글도 읽고 다른데 그 다음에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세리쌤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강의를 최고로 잘한다라고 제가 손에 꼽히는 분이세요. 자신 있게. 그래서 직접 전화를 드려서 톡수장님께 우리 디딤돌이 와서 강의 좀 부탁드립니다 했을 때 또 흔쾌하게 알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이것을 모르면 당신은 올해도 돈을 못 벌 겁니다 라는 건데 도대체 이것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 우리들이 돈을 벌 수 있다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톡 소장님, 장세균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세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그다음에 오늘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세리쌤한테도 님한테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코로나가 끝난 지 이제 일주일 좀 넘었는데 아직 좀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목이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가 좀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물을 마시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생각보다 너무 오래 가가지고 좀 놀라고 있는데 네, 그래도 강의하는 건 또 해야 되니까 음,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아까 우리 세리쌤 방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원래 아마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잘못 보시면 제가 되게 작은 이렇게 느낌으로 보이실 텐데 여기 보기에서요. 모드를 발표자 모드로 해주시고 저를 또 고정까지 해주시면은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어려운 분 계실까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고정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제가 다시 바꾸면 되는구나. 잠시만요. 네, 저만 바꾸면 되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제 소개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저는 직업이 강사고요. 기업에서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한 21년 정도 했었고, 그 중에 한 18년 정도를 기업 강사 생활을 했습니다. 국회 같은 느낌으로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도 교육팀장으로 이제 강의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었고, 바깥에서도 이제 강의를 했는데, 만난 인원은 굳이 치면 한 3만, 4만, 5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새 카운팅에 따라서 얼마를 만나느냐, 그냥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냥 몇만 이상이면 많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과정 만든 건 한 3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 과정을 한 5년 정도 같이 좀 보고 만들고 실행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온라인 세상으로 넘어온 지는 한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세상에서는 지금 제가 하는 이 강의들 하고 특히 강의 중에서도 강의를 만드는 법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네, 제가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일이고 가장 오랫동안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하는데 강의를 만드는 법이라는 게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잖아요. 다수의 사람을 한 번의 워딩으로 설득을 시키는 작업이니까 상당히 고난도의 작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마케팅하고 연결도 많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서 저도 이제 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컨설팅이라든지 코칭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저와 같은 분들을 돕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지식 창업, 지식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수익화를 도와드리는 일을 지금 2년 반째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브랜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강의를 만들고 강사로 데뷔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글쓰기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면서 이제 저의 업으로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요 정도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부탁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오늘 분위기가 어찌됐든 너무너무 좋은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몸이 지금 댁에 어디 계시든 어쨌든 화면을 켜놓고서 그 다음에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실제로 강의장에 오신 거하고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네. 그 몸은 여기 다 계신데 마음이 저기 저 주방이나 거실이나 그죠?
저기 저 빨래 건조대 막 이런 데 계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날이 흐린데 빨래 다 말랐나? 애들은 왜 아직 안 자지?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오신 거고, 저랑 같이 말 그대로 이 2시간 안쪽 되는 요 시간을 한 몇십 분입니까? 지금 한 36분 정도 되시는데 같이 우리가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중이 뭔가 떨어져가지고, 전달드릴 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거나 참여가 안 되시면 서로 손해거든요. 음. 그래서 가정이 뭐 무료냐, 유료냐 이런 거 다 떠나서 귀중한 시간만큼 내가 이 시간 50만큼 뽑아내시려면은 그만큼 집중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요 시간만큼은 좀 딱 계셔 주시는 게 같이 마음도 좀 집중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애교 부분인데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내가 너무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를 딱 들으시는데 뭐 인사이트가 딱 왔어. 딱 와가지고 오 대박. 네, 이런 느낌이 왔을 때 서슴없이 채팅창을 쳐주시면 그러면 제가 착각을 합니다. 나 강의 잘하나 봐. 대박. 나도 되게 잘 되나 봐. 이런 느낌으로 좀 더 신나게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도와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뭐, 괜찮으시면 1번 눌러주세요. 이런 짓을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 1번, 2번, 7번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강의를 시작도 하기 전에, 한 분께서, 컴플레인을 하셨습니다. 야, 제목이 왜 이따위냐? 그죠? 이것이라고 얘기해놓고 우리 명확하게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도 순간 얼굴이 조금 빨개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 또한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라는 말을 여기다 딱 대놓고 꺼내잖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따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린 후에 그 단어로 대체해서 이거를 보여드렸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계실지. 물론 지금도 예를 들면 돈, 수익화, 제가 그 옆방에서 했던 게 뭐냐면 1시간에 1470만 원 번 비결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 하면 좋아하시겠죠. 근데 1시간에 1470만 원 벌려면 한 달 내리 쏟아 부어야 됩니다. 시간을. 그럼 하실래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30분 만에 무슨 얼마, 1시간 만에 얼마 다 헛소리입니다. 솔직하게 아시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그 제목에 속아서 들어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원하지는 않고,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돈 하는 것도 싫지만 중요한 거는 실제로 여기 보면 보세요. 돈 얘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말 자체는 진실이다. 네. 실제 우리 생활에 돈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생계든 아니면 안정을 위해서든 돈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데 정말로 말 그대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돈 못 버시는 건 자명합니다. 네. 그거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정말 잘 소화를 하시면 일단 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두통약이 좀 필요한 수업들이 많아요. 왜냐면 생각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던 걸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 막 이렇게 들어오면 뭐지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상황이 좀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좀 참고 넘어가시고 따라해 보시고 이렇게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게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가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나의 지금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반드시 하실 거고요. 그 부분이 실제로 수익에 직결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따가도 그게 왜 그런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 제목에는 책임지려고 노력하니까 조금 궁금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일상이라는 건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가 일상이죠. 이 일상은 언제나 이것이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 이것이 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좀 풀어볼게요. 자, 아침입니다. 자다가 자명종이 울렸어요. 보통 우리는 이제 폰으로 다 알람을 맞추지만 어찌됐든 그냥 개념은 뭐 자명종이 울리든 닭이 울든 뭐 아무튼 알람이 울렸다고 칠게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침에 자명종이 따르릉 알람이 따르릉 울렸어요. 예. 이때 할 수 있는 행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아, 일어날까? 그죠? 어.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계속 잘까?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뭔가 고민이 생기고 뭐가 생길 겁니다. 그죠? 자, 일어나자마자 지금 이것에 봉착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보통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출퇴근하시는 분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자차로 이용해가지고 출근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출근 시간입니다. 음, 차로 출근하는데 도심 지역이에요. 혼잡입니다. 근데 내비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패턴이 딱 거져 있어요. 뭐예요? 길이 다 막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도 고민합니다. 예. 야, 오늘 차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이때 생각할 수 있는 뭔가 범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그냥 내비가 따라가는 대로 일단 갈까? 아니면, 예, 내가 저 새길을 알고 있는데 저쪽 길로 가면 좀 더 나을까? 이거에 대해서 수도 없이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 뭔가 하나를 선택해서 행동을 하시겠죠. 이해되셨죠? 자,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시간에 회사든 어디든 해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짜장면을 먹자는 거예요. 자, 짜장면 이 수많은 메뉴 중에 내가 이거 메뉴 하나 고르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 쉬우세요? 아유, 나는 그냥 죽어도 짜장이지. 이런 분 계시나요? 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쩔 땐 수능보다 더 어려워. 그죠? 제가 실제로 이제 심리 쪽에 상담해드리는 일을 하는데 생각이 되게 많으신 분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아마 꽤 계실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야,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면 잠깐만 하고 생각합니다. 그죠? 알겠어 봐. 짜장면. 짜장면 지난주에 먹었는데, 저 집 짜장면 별론데, 짬뽕 괜찮나? 근데 요즘, 좀 볶음밥도 맛있던, 이런 느낌으로 계속 고민을 하신다니. 그죠? 근데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말 그대로. 아침부터 지금 점심까지밖에 얘기 안 한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계속 우리가 뭔가 이것이라는 거에 부딪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해결하면서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작은 일도 그러한데, 예를 들어서 큰 일이라면 어떨까요? 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항상 생각하시는 거 뭐예요? 야, 올해는 진짜 내가 뭘 좀 해봐야겠어. 그쵸? 근데 대부분 이게 수익과 직결돼 있고. 자, 그러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블로그를 써야지. 맞죠? 여기까지는 되게 쉽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계획이라고 세우십니다. 근데 막상 딱 계획 짜고 앉아서 실제로 딱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 어떡하지? 그죠?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노트북을 보면서 노트북에 초음파를 발사하죠. 야, 빨리 나한테 영감을 줘. 그죠? 노트북이 대답합니까? 대답 안 합니다. 이런 일을 하루 이틀 겪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1월 달에 계획 세워서 하고 있다가 한 1월 15일까지 진전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결심을 합니다. 안 하기로. 에, 수많은 진짜 생각 끝에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아주 심하게 정당화하거나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미룰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습니다, 기어코. 그래서 그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어떨까요?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네. 자,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뉘앙스를 가지고 이것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틀려도 좋아요,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택이다. 결정이다. 좋습니다. 음, 음. 선택이네요. 어이. 음, 선택. 선택과 결정 쪽으로 보셨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게, 5대5. 자, 제가 포기. 그래요. 포기. 지난 시간에도 이제 다른 데서 강의했을 때 포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좋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상황에서 맞는 얘기인데, 표현만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이것은 뭐냐면요. 문제입니다. 되셨어요? 네. 우리의 일상은 문제를 항상 만나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게 선택과 결정의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해되시죠? 음. 그 문제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로 잘 해결해 가시느냐? 내가 살면서. 아니면 거기에 부딪힐 때마다 넘어지지도 않으면서 포기하시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야, 하면 돼. 닥치고 해.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조금 다른 결인데 뭐 마인드셋 같은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정말로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걸림돌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죠? 그냥 하라고 진짜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예.
항상 뭔가에 부딪히게 돼요. 그런데 그 부딪혔을 때, 야, 이게 뭐가 문제지? 라는 걸 정확하게 정의를 잘 못하세요. 실제로. 생각보다 훨씬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상황을.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로 문제가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는 항상 생기거든요. 그 문제를 진짜로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영향이 정말로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써보실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조금 간단하게 그냥 표현해 주셔도 돼요. 학원을 운영하시고, 사무실에서 이제 업무 처리하시고, 또 수산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단톡방에 리더이신 분도 계시고,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스마트폰 강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습니다. 또 있을까요? 조금만 더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학원. 네. 학원 운영하시는 분이 또 있으시구나. 네. 자, 볼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도 보겠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직업은요. 네. 결국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직업입니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죠? 지금 말씀하셨던 판매다. 어떤 물건이 없어서 힘들거나 문제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상품으로. 학원을 운영한다라는 건 뭡니까? 학생이라고 그냥 쳤을 때 제가 어떤 학생인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들의 공부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학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예를 들어서 세리쌤님, 우리 방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이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강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수산업이라는 것도 상품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결국 그런 어떤 뭐 상품을 찾는 사람들, 그게 상품이 없어서 지금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상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신선한 상품을 공급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네. 어떤 직업도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게 결국은 그게 돈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할 때, 예,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가운데 나 자신의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네. 자, 볼게요.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강의를 합니다. 강의라는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어떤 강의를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강의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해되시죠? 사람들한테 정말로 꽂히고 들어주고 사람들이 좋아해 줄 만한 강의를 만드는데 문제가 또 생긴다고요. 그걸 뚫어내지 못하면 나도 문제가 생기고 타인의 문제는 더더욱이나 해결할 수 없어지는 거예요. 네. 문제라는 건 진짜 엄청 심각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기업에서도 실제로 말씀드리면 문제 해결론이라는 게 3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강의 중에 하나예요. 문제 해결 강의가.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문제 해결을 하시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오실까요? 오히려 더 안 들어오실 가능성이 큽니다. 뭔 소리야 도대체. 문제가 뭐고 문제 해결이 뭔데? 라고 생각하실 가능성 때문에. 하지만 기업에서는 단가가 가장 비싼 강의 중에 하나고 제가 예를 들어서 표준협회나 이럴 때는 한 24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음. 그러면 인당 내는 게 거의 60만 원 돈 내야 되는 거.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했었거든요. 그 세 번 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이거 60만 원짜리 강의다. 진짜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그 가치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한테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면 원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그 중에 가장 상징적인 건 결국은 돈이니까 제가 돈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도 거짓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블로그를 써야지 돈을 번다. 뭘 모객을 해야지 사람을 버는데 모객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문제가 생긴 거야. 해결 못하면 돈 못 벌어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문제 해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예를 들면 문제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단언컨대. 지금 생각하실 만한 막, 문제가 뭐지? 그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짚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아셨으면, 자, 이 문제라는 거를 해결하는 것을 가야 되는데, 특히 일상에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여러분들 일에다가 바로 접목한다는 느낌보다는 여러분들 그냥 살아가시는 전반에서 과연 이 문제, 그 다음 문제 해결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걸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팁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좋은 것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아마 오늘 1시간 반 정도 될 텐데 꽤 여러분들 살아가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질문 같은 거 아직 없으실 거라고 보고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이제 머리 조금 아프실 수 있습니다. 갑니다. 갈게요. 자, 문제란 무엇인가? 자, 일단 제 강의 중에 가장 그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네,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약간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벌써 아프세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두통약 원래 갖고 오시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또 아무도 안 들어오실 거잖아요. 제 방 분들은 이미 되게 단련이 돼가지고 야, 두통약 챙겨라고 서로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아직 여기 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조금만 참아주세요. 괜찮습니다. 자, 문제라는 걸 얘기할 때는 문제가 뭐냐를 정의하는 게 아니고요. 순서라는 게 있는데, 네. 문제를 정의할 때는 문제를 먼저 아는 게 아니라 목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목표가 중요해요. 목표라는 건 뭐냐면, 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뭐가 바람직한 거야?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목표가 뭐야? 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거봐요. 머리 아프기 시작하죠. 자, 조금만 참아주세요. 여기가 다예요. 자, 다시. 자, 문제를 보려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야, 원래 하려고 하는 게 뭐지? 어떤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고 이상적인 상태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뭔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바로 예시를 알려드릴 테니까. 자, 요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바라는 거, 기대하는 결과치가 뭐냐. 요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 대비 현재 모습은 뭐지? 가 두 번째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지? 네. 실제로 지금 어떻지? 또는 지금 현재 상황이 바람직한 모습 대비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네. 자, 요런 상황일 때 이 목표와 현상 사이에 있는 그 목표하고 현상이 다르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바람직한 모습하고 현재 모습하고 차이가 나. 그러면 그걸 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갭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문제가 뭐지? 죄송해요. 자꾸 좀 버릇처럼. 남편이 문제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 문제는 목표 대비 현상 간의 갭이 문제다. 그래서 단순하게 목표는 이런데 현재는 이러니까 그 차이만 기술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 차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목표로 가게 하는데 장애 요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축하드려요.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 넘어가신 겁니다. 됐죠? 자, 이제부터 수많은 예시들을 통해서 제가 문제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볼게요. 양치라는 상황입니다. 양치. 양치. 예. 양치를 할 때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양치의 목표는 뭡니까? 치. 그치. 네. 이를 깨끗하게. 그렇죠. 뭐 균을 제거할 수도 있고,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느낌에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목표는 깨끗한 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현상은 뭐예요? 현상은? 현상은 뭘까요? 안 깨끗한 게 현상입니다. 더러운 게 현상이에요. 이물질이 있는 게 현상입니다. 되셨어요? 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잘 보세요. 문제는 깨끗해야 될 이가 안 깨끗해. 이게 문제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깨끗한 걸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해결입니다. 그러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양치만이 답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양치를 하나 하는 상황에서 애가 양치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안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문제를 보통 뭐라 그럽니까? 이놈의 새끼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아주 애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엄마 말을 아주 귓등으로도 안 듣다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가 문제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러면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목표를 잘못 잡고 현상을 잘못 잡으면 문제를 잘못 정의하게 되고 잘못 정의한 문제는 사람한테 튀고 감정으로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할 수 있어야 그걸 해결해 나가는 상황이 그게 정말로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저 화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흥분한 거지. 괜찮으시죠? 예, 화내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절대 뭐 그럴 리가 없습니다. 화를 내거나 이럴 리가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보셔야 된다. 따라서 딱 이런 상황에서 애가 양치를 안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저놈 새끼를 패야 되나?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현명한 답을 내고 소위 감정 안 상하고 진짜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문제가 아님을 알았을 때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훨씬 더 잘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그게 저의 오늘 강의 주제예요. 전체 주제. 음. 중요할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 중요합니다. 네. 저도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알기 전에는 어, 저는 이혼할 때는 죄송해요. 제가 바탕화면에 이혼 관련 청구 폴더가 3번 떠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못해서. 네. 관계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못해서. 그리고 지금은 진짜 1년에 한 번 정도 큰 소리 낼까 말까? 예를 들면 그런 느낌이에요. 문제 해결 진짜 이거 잘하시잖아요? 화가 별로 안 납니다. 야, 이거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게 돼요. 실제로. 어. 그래서 저의 수업 되게 오래 들으신 분 중에서는 예를 들면 하루에 10번 화가 나던 게 진짜 한 달에 한 번 날까 말까 이러신 분도 계시대요.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음. 마음이 평온해지는데도 도움이 되고 돈을 버는데도 도움이 되니 이 얼마나 그죠?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에 대한 걸. 자, 어떤 게 문제냐? 이걸 이제 연습을 해볼 건데. 자,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이 문이 무슨 문인지 아세요? 어, 남대문, 숭례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숭례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안타까운 사연이 있죠. 꽤 오래전에, 한 15년 전쯤에, 2008년인데요. 2008년 2월 10날입니다. 네. 뭐 제가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 스크립트에 있어요. 자, 2월 10날에 숭례문이 이렇게 불에 타가지고, 네. 여기 스크립트도 있네요. 타가지고 화재가 난 적이 있는데, 이때 이 화재의 원인이 뭐였냐면, 어떤 노인분이 계셨는데요. 이 노인분의 개인적인 신상의 일이 있었습니다. 남대문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네, 본인의 토지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는 불만 때문에 승질 나가지고 여기다 불을 지르신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탈 수 있는 거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문제가 뭘까요? 자, 이걸 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까처럼 표가 필요합니다. 하나씩 적어보실래요? 목표는 무엇이고 현상은 무엇이고 문제는 무엇이다. 한번 적어보세요. 연습이에요. 한번 적어보세요. 잠깐만요.
음, 좋습니다. 혹시 오답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렇죠. 또 써보세요. 다른 분들 답하고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좋아요, 좋아요. 참고로 주인공은 남대문이에요. 노인분이 아니고. 네, 주체는 남대문입니다. 남대문. 음. 어쨌든 좋습니다. 자, 지금 오답이라도 해보는 이 노력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따가 또 나오니까, 계속 나오니까 써보세요. 어떤 답이든 좋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됐을까요? 현상 취약.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 정도까지 볼게요. 어려우시죠? 아무래도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볼게요. 자, 우리 세리쌤님은 보상이 목표다. 현상은 완전 지금 최악이다. 문제는 노인이 화를 참지 못한 게 문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목표는 토지 보상이다. 현상은 화가 나서 불을 냈다. 문제는 보상과 화를 분리하지 못했다. 자, 목표는 남대문 봉원인데 현상은 최악이다. 좋아요. 현상은 숭례문 화재다. 좋습니다. 현상은 남대문 불이고 목표는 대화다. 문제는 토지 보상 불만이다. 오케이, 좋아요. 목표는 재건이고 현상은 불에 탄 거고 문제는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의견이든 감사합니다. 잘 생각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양치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양치 때 뭐라 그랬습니까? 목표는 뭐예요? 깨끗한 이. 딱 그 느낌으로 만약에 숭례문에다 대입을 하면 목표는 뭐냐면 온전한 숭례문입니다. 되셨어요? 네. 그럼 현상은 뭘까요? 현상은 파손된 숭례문이에요. 자, 일단 제가 불난 숭례문이라고 지금 얘기 안 했습니다. 자, 일단 요게 왜 그런지 또 말씀드릴 건데 파손이 되었다, 숭례문이.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온전해야 될 게 파손됐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문제는 뭐라고? 기술하는 거라고, 그냥. 목표를 놓고 선장을 놓고 뭘 분석해서 문제라는 걸 또 찾아내는 게 아니라 목표와 현상 간의 갭만 기술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이거 자체가 연습이에요. 자, 가볼게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는 그냥 똑같이 칠게요. 다른 게 나오면 완전히 목표가 달라지는 거니까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단은 온전한 숭례문에 동의하신다면 이 라인으로 한번 가보시자고. 자, 그러면 온전한 숭례문인데 볼게요. 그런데 현상을 뭐야? 네, 불탔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분 되게 많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온전해야 될 게 불이 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불만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숭례문을 앞으로 복원하는데 앞으로 복원하고 뭔가를 할 때 화재 대응 외에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목표를 잘못 잡았다라는 느낌보다는 목표를 너무 작게 잡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럼 화재는 안 났는데 딴 걸로 망가지면 어떡할 거지? 그럼 또 만들어야 되나? 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 놓고 파손된 거의 원인이 이번에는 불인데 불이 아니면 뭐가 날 수 있지?
라고 접근했을 때 훨씬 더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일을 깨끗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양치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저놈이 이빨을 안 닦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니까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잘 생각해 보실 만해요. 자, 또 가볼게요. 그래서 불은 파손의 원인이고, 그래서 문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류인 거죠, 오류. 자, 온전해야 되는데, 파손이 됐는데, 예, 여기서 불났다. 이거 사실 별로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의 원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좀 더한 것들이 뭐냐면, 실제로 이 사건이 난 다음에 기사들을 보잖아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야, 문화재 보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해. 안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 물론 이거는 제가 이 기사들이 문제 해결을 잘못했다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 기사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숭례문을 진짜로 복원에 힘을 쓰고 다시 그러니까 복원도 아니죠. 복원이 목표가 아니라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게 가장 현실적인 뭔가 문제 해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놓고 여러 가지를 갑론을박 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역사가 훼손됐다. 그게 문제다. 우리나라의 무슨 국가 이미지가 실추된 게 문제다. 진짜 이걸 문제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 큰, 너무 멀리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동의 가능하세요? 네. 내가 늦잠을 잔 이유는 내가 게을러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늦잠을 잔 이유는 나한테 일이 많고 뭐가 많아서 나한테는 히스토리가 다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놈이 늦잠을 잔 이유는 뭐예요? 게을러서예요. 맞죠? 내가 너 딱 안다니까 넌 벌써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하여튼 난 알아봤다 너 어렸을 때부터. 너가 문제야. 네. 나는 뭐예요? 시계를 바꿔야 되나? 네. 내가 만약에 접시를 깨면 뭐라 그럽니까? 손이 이제 좀 떨려가지고 나이가 이제 너무 먹었나? 근데 애가 접시 깨면 뭐예요? 조심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모든 문제를 다 다르게, 문제를 이게 다 잘못 정의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시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건 감정 낭비. 네. 실제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들 때문에 또 뭔가 소진되는 것들. 음. 여러분 휴식 왜 하는지 아세요? 휴식? 휴식을 왜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써보실래요? 휴식을 왜 합니까? 우리가. 쉬는 이유가 뭐예요? 쉬는 이유. 음. 남자들이 더 유리하다. 소위 얘기하는 뭐 남자들이 조금 이성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남녀를 떠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음. 휴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음. 이성적인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좋습니다. 또 있을까요? 삶의 활력을 위해서 좋습니다. 또 있을까요? 회복을 위해서 좋아요. 또 있을까요? 피곤하니까. 또 있을까요? 그쵸. 피곤하니까. 바로 들어오잖아. 네, 쉬어야 할 듯해서. 좋다. 휴식을 하는 이유가 당연히 요 이유들이 다 맞지만, 소위 뇌과학적인 이유는 뭐냐면, 의지력 때문입니다. 휴식을 못 취하잖아요? 의지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뭘 참고 할 수가 없어요. 의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합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왜 갑자기 여기서 휴식 얘기가 나왔냐? 문제 해결을 계속 못하는 상황은 계속 내가 의지력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못 정의해놨기 때문에. 그죠? 응. 남편분, 동, 제가 어제 동거인이라고 들었는데, 동거인분이 문제고, 그죠? 자식이 문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들을 다 그냥 갖다 버릴까요? 재활용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그죠? 그러면 나도 피곤하고, 내가 말 그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뭐예요? 인생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뭔가가 또 생기는 겁니다. 휴식이 안 되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사는 거며,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 거며 모든 거에 대한 현타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멘붕 오고. 예. 결국은 뭐예요? 문제 해결이 안 돼서다. 음.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 분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한 번쯤은, 인생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분야다. 그죠? 예. 수많은 나의 일상에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을 좀 더 심플하게 해결할 수 없을까? 그리고 이걸 일에 적용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업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뚫리던 게 뚫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돈이라는 얘기와 결부를 시켰습니다. 아시겠죠? 자, 미리 얘기를 다 해버렸는데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놈의 인간이. 그죠? 네. 그래서 문제를 잘못 인식했을 때 말 그대로 이런 상황에서 싸움이 문제인 거냐? 그러면 안 싸우면 다냐? 그죠? 싸움의 원인이 문제냐? 그럼 남편만 치우면 되냐? 그죠? 그러고로 우리는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알려면,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찾는 방법인데, 아까 개념에서 이미 다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문제를 제대로 찾으시려면 목표가 뭐냐가 명확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남편분하고 혹시라도 싸우시거나, 물론 지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제가 알기로 부인분이 지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남편분은 다 그냥, 아, 뭐, 내가 뭐, 져주는 거지. 라고 얘기하지만 다 헛소리고요. 자, 아무튼. 근데, 여러분, 목표가 마치 남편을 이기자는 게 목표인 것처럼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해되셨나요? 저놈의 인간을 아주 그냥, 저 아주 그냥 오늘 다리몽둥이를 부지런 놔야지 저게 아주 정신을 차리지 아주 그냥. 싸움의 목적이 뭐예요? 남편을 이기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이기는 게 목적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싸움의 목적이, 그러니까 싸움의 목표가 아니죠. 싸우는 상황에서 목표가 뭐냐 했을 때, 원만한 부부 생활이 목표라면,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싸움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목표를 제대로 보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가만있어 봐. 목표가 뭐지?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세리쌤님의 오늘 대응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진짜 막 저도 오늘 2번 폭탄 맞았거든요. 연속으로. 제가 제 방에 오늘 오픈 채팅방에 오늘 세리쌤님 방 같은 경우가 2건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그래서 60개인가를 지웠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인명 손실이 있었죠. 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지. 그죠? 시끄러우니까 나가는 겁니다. 네. 저의 목표는 뭐냐? 빨리 가리기 처리한다. 끝이었어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하루속히 빨리 가리기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양해를 구하고 예를 들면 이걸 그냥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물론 세리쌤님 같은 경우에 진짜 오늘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된 거라고 의미를 부여하셨지만 그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근데 내가 이 사건이 뭔가 사안이 크면 클수록 내가 의미를 두면 둘수록 어떻게 돼요? 그 일이 뭔가 어그러졌을 때 나한테 얻는 데미지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상황도 음, 만약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시다면 어떨까요? 훨씬 더 스무스하게 넘어가실 수 있다는 어, 그런 느낌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는 문제라는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첫 번째 필요한 거 뭐냐면, 아, 목표가 뭐지? 지금? 아이한테 화를 내는 게 왜 그런 거지, 내가? 목표가 뭐였지? 쟤한테 화를 내서 내가 지금 속풀이를 하려고 하는 게 목표인가? 아닌데? 제가 말만 들으면 되는데? 말만 듣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일어나서 학교만 가면 되는 건데?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음. 됐죠? 자, 수도 없이 많은 예시에서 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요 정도 하겠습니다. 또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목표를 제대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문제하고 원인하고는 떼어내세요. 네. 특히 사람에다가 원인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야. 내가 문제였어. 자책 또는 원망. 가장 안 좋은 겁니다. 가장. 문제를 현상과 목표로 놨을 때 이해되셨을까요? 음, 훨씬 더 심플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알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 뭐예요?
확실하게 기분이 훨씬 더 차분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의지력 소모가 덜 되기 때문에 더 큰 의사결정을 하거나 더 큰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뭔가 의지력을 남겨서 실행할 수 있더라. 라는 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싸우는 거라든지 특히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확실하게 줄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정 소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시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제 연구소 때 연구원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톡방에다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볼게요. 아침을 먹다, 이거 당연히 싫어합니다. 아침을 먹다가 저희 집 얘기고요. 집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희 차가 당시에 쌍용차하고 현대차하고 두 개가 있었는데, 쌍용차 캠핑장이 있어요. 근데 자리가 캠핑장이 워낙 좋아가지고, 좋고 싸서 자리가 거의 안 납니다. 이해되시죠? 맨날 만석이야. 근데 다다음 주 금요일에 한 자리를 받았대. 그래서 가족 캠핑을 가려고 한대. 근데 문제가 있대. 일단, 잠깐만요. 제가 음소거가 됐네요. 네. 됐을까요? 네.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자, 볼게요. 저희 집 차는 쌍차하고 현대가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건 쌍용차 한 대래요. 근데, 내 가족이 다 타면 짐을 못 실어. 그러니까 한 대를 못 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오빠가 고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집사람이. 됐죠? 그러면 볼게요. 자, 저희 집사람이 알고 있는 문제. 집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이거죠.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예요. 차는 한 대고, 가족은 네 명인데, 사람과 짐이 다 탈 수 없어가지고 한 대만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라는 게 문제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런데,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네. 어떻게 했느냐?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이겁니다. 가족 4명과 짐이 모두 다 캠핑장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해되셨어요? 네. 현상은 뭐예요? 안 된다. 쉬워요. 목표만 잘 잡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뭐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안 해결이 안 되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차를 2대 다 가져가자. 그리고 만약에 거기 경비 아저씨가 있으면 얘기하면 되잖아. 잠깐 짐 때문에 2대 들어갔다가 한 차는 빼고 나머지 나와서 옆에다 세우면 된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어때요? 쌍차 하나만 들어갈 수 있으면 2차 같이 들어갔다가 제 차에 있는 짐, 저 현대차니까 짐 내리고 저는 바로 다시 나갈게요. 양해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어때요? 네. 거기 주차할 데 없겠어? 찾아보면 나오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럼 되겠네.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감정이입이 돼서, 그러게 왜 쌍차를 왜 잡냐고, 또, 캠핑장. 캠핑장이 아무리 좋아도 차가 우리가 다 갈 수가 없는데, 한 대만 들어간 데를 왜 예약을 했냐, 이 사람아.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 나는 겁니다. 저는 12, 1분 걸고 10분 얻어 터지고 끝나는 거죠. 이 새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화 한 번 내면 10배의 화가 쏟아질 거 아닙니까? 지금 나의 이 숭고한 이 정신을 지금 당신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럼 제가 이제 손발이 되도록 빌어야지만 답이 끝나는 거야. 그럼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 상황이 불안해? 또 있어. 캠핑장에 전화해가지고 차 들어갔다 나오는 거에 대해서 확인만 해주고 주차장 이것만 하면 되는데, 자, 잠깐만. 그러니까 불안하면 미리 전화해서 알아보자. 이게 얘기고요.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진짜 입구까지 해가지고 제 차에 짐을 다 내려놓고 집사람 쌍차로 들어가서 한 번 싣고 다시 한 번 잠깐 나와가지고 한 번 더 실어서 집어넣고 끝냈습니다. 결국 뭐예요? 차 2대로 신나게 잘 와서 입구에서만 잠깐 갈라진 거고, 네, 저희는 캠핑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캠핑을 했다는 거. 어떨까요? 야,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니? 라고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예전 방식이라면 이 정도만 갖고도 싸우고도 남았습니다. 특히나 감정 같은 거 막 상해 있을 때 있잖아. 그죠?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예를 들어서 전날 무슨 일이 있었고 전전날 무슨 일이 있잖아요. 시비를 바로 털립니다. 그죠? 거봐 안 해. 이럴 줄 알았다 또. 매번 당신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이지. 그냥 아무거나 그냥 해놓고 좋다고 그냥 하면 이러잖아요. 저는 이제 죽는 거죠 이제 그날. 그죠? 건드리면 안 될 거만 건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상에서 문제는 항상 있는 거고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대안이 또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차는 절대 한 차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목표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일단. 목표가 뭐였어요? 차가 다 차랑 사람하고 다 들어가면 돼. 목표가 변해야 되나요? 변할 필요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캠핑장 밖에다가 놓고서 집사람 차로 한 번만 더 옮기면 된다. 실제로 이렇게 한 거고. 그죠? 제가 말씀이 좀 빨랐는데. 예.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쉽죠? 흐흐흐흐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도 적용하면 얼마든지 심플하게 풀어갈 수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걸 이제 일상에다 접목을 해보자. 그 제가, 어, 초창기에, 이제 여기 온라인 세상으로 넘어와서 문제 해결 강의를 하면서 같이 참여하셨던 분하고 일상에서의 문제를 한번 정의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문제, 엄마랑 싸움, 목표, 평화로운 상태, 현상 그렇지 않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사실 정확한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스스로 뭐예요? 해결 방법이 다양하게 나오네요. 왜? 원인을 자꾸 껴들지 않으니까 그냥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게 되네요. 이해되셨나요? 그 정도의 통찰이 있는 거예요. 음. 새벽 기상을 잘 해내서 여유롭고 싶은데 이건 근데 두 개의 단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늦잠을 자고 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새벽 기상을 해야 되는데 늦잠을 잤다. 이게 문제예요. 별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잘 보세요. 의지력이 없는 내가 문제냐?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의 목표는 새벽 기상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새벽 기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목표 또한 올바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제가 본 수많은 미라클 모닝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그 한번 그 블로그에다 써놨는데 이런 게 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미라클 모닝 1시간 전에 일이 끝났어. 끝났는데 너무 피곤해. 근데 지금 자면 미라클 모닝을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꼴딱 샜습니다. 이게 무슨 미라클이야 이게. 저주지 저주. 미라클 저주 모닝이지. 그때까지 버틴 사람이 미라클 모닝 그 인증 팍 이거 한 다음에 그다음 뭐 하겠어요? 와 끝났다 그러고 잘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미라클입니까? 그죠? 말 그대로 미라클 모닝의 목표가 뭐냐 이거죠. 어. 시간이 안 나니까 라는 걸 전제하고 새벽이니까 시간을 새벽에 낼 수 있으니까 새벽에 시간을 내시겠죠. 그럼 과연 나의 평상시 시간 관리는 잘 되고 있나? 에 대해서 진짜 면밀하게 보셨냐 이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네. 또는 낮에 있는 시간에 효율을 못 내니까 낮에 피곤하고 밤에 잠 못 자고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이 안 된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새벽 기상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만 자책하는 거는 정말로 문제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해방됩시다, 여러분. 미라클 모닝 가끔 못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아시겠죠? 혹시 여기 미라클 모닝 하시나요? 그럼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요. 잘해주세요, 미라클 모닝. 화이팅! 예, 저는 안 하니까 별로 상관없어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갈게요. 목표, 보세요. 오랜만에 좋아하는 후배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보내기가 목표인데, 문제는 즐거워야 되는 만남이 즐겁지 않을 수 있다. 현상이라고 얘기했고, 코로나가 심해져서 만남이 조금 걱정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현상에다 붙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 오랜만에 좋아하는 후배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문제는, 현상은 뭐예요? 아, 여기 현상이라고 놓고, 그 다음 문제구나. 현상은 뭐예요? 즐거운 시간 보내기가 어려워졌다. 근데 코로나가 이제 원인인 거고. 그러면은 문제는 즐거워야 되는 게 즐겁지 않은 게 아니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장소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의 안전한 장소를 찾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 상황적으로. 이해되셨죠? 음. 오전에 같이 저기 손잡고 가가지고 신속 그 뭐지? 항원 그 검사를 하고서 만나든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해결에 뭔가가 보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됐죠? 평화로운 저녁 시간 취진까지 마무리 문제 현상 평화가 깨졌다. 화가 났다. 문제는 원하는 모습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것도 나로 지금 기인한 거라서 이것도 명확한 기술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라는 걸 기술을 명확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게 뭐다? 목표다. 목표. 내가 지금 뭔가 이 상황에서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어떤 게 지금 바람직한 상태지?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현상은 뭐예요? 그게 안 된 거. 문제는 뭐예요? 그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 그냥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훨씬 쉬워집니다. 그럼 목표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나의 문제가 다 바뀔 뿐이에요. 오케이. 근데 목표를 뭐 아들과의 관계도 좋게 하면서 아들도 일찍 일어나게 하면서 아들도 학교 일찍 보내는 이렇게 잡으시는 게 아닙니다. 네, 아시겠죠? 오케이. 또 가볼게요. 자, 목표는 습기 제거. 현상은 습하다. 문제는 수건에서 걸레 냄새가 난다. 어떨까요? 이 맞아요? 뭔가 이상하죠, 느낌이. 그죠? 네. 다시 볼게요. 목표는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 자, 맞춰보세요. 목표는 습기 제거, 현상은 습하다, 문제는 수거에서 걸레 냄새가 난다. 자, 이 문제를 다시 정의해서 목표는 뭐라고, 뭘로 잡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요걸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목표만. 퀴즈. 맞추시는 분께는 더 큰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에요. 네.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네요. 목표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목표는 뭘까요? 계속 적으셨네. 볼게요. 그치. 맞아요. 빠르게 자, 수건에서 향기 나게 만들기, 뽀송한 수건, 수건에서 악취 없애기, 뽀송한 수건, 목표 상쾌함, 뽀송한 집안, 수건에서 냄새 안 나게 하기. 아, 좋아요. 자, 제가 생각한 목표는 뭐냐면 이거예요. 수건은 수건다워야 한다. 맞아요. 수건에서는 걸레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야. 수건 냄새가 나야 되는데 현상은 뭐예요? 걸레 냄새가 나고 있다. 문제는 뭐예요? 수건 냄새가 나야 될 놈이 걸레 냄새가 나고 있다. 이게 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이거라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요. 이게 빨래 단계에서의 문제냐?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또 그 문제는 아닙니다만, 빨래 단계에서 원인이 생긴 거냐? 그죠? 뭐, 아니, 애시당초 그 인간이 지금 꼬랑내가 나도록 지금, 이게 지금 꼬랑내 나는 양말하고 엎어 쳐가지고 지금 그게 빨래 분류가 잘못된 거냐? 아니면, 그죠? 빨래 수조가 뭐가 잘못해가지고 청소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빨래가 잘못된 거냐? 건조대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냐? 건조하는 과정이 문제였던 거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원인으로.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거에서 걸레 냄새가 난다라는 이유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네. 널어달라고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저 인간이 안 널어서. 또는, 그죠? 어. 진작에 저거 입었던 거는 당일 그대로 벗어가지고 빨리 더 썩기 전에 저거 주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걸 쌓아놔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 이겁니다. 음. 불똥이 완전히 반대로 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원인하고 분리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원인들을 탐색을 해보고, 가만있어 봐. 세 개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뭐가 제일 원인 중에 큰 걸까?를 하나씩 해결해 가는, 네. 이런 느낌으로 가셔도 상당히 심플해집니다. 실제로 부부싸움 때문에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간 집이 있었어요. 이제 그 알려드리는 그 수강생 중에. 그분이 로봇 청소기 하나 사가지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생각을 다 해봤더니 가만히 있어봐. 집에 로봇 청소기 하나 있으면 게임 싸울 일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봇만 돌아가고 있고 진짜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로봇 청소기를 사야지 하면서도 계속 안 샀대. 왜냐면 그 돈이 아까우니까. 그죠? 돈이 아까워가지고 내가 그걸 아끼는 만큼 내가 뭘 하지. 그러다 이혼할 뻔했다니까요. 싸워가지고. 음. 아시잖아요. 이혼이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양말 때문에도 할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다 화목한 가정에 계시는 건데 저만 이상한가 봐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일이 번지고 감정이 쌓이고 하다 보면 진짜 작은 일에도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맞죠? 오케이. 또 가볼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원인이 뭐예요? 습기일 수도 있고 빨래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젖은 상태로 방치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만약에 아까 위처럼 정의를 해버리면 여름이 문제고 습기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수건 냄새가 안 나는 거 하나에만 집중하면 된다. 이놈의 왜 걸레 냄새가 날까? 그래서 조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빨래할 때 그냥 2번 한다. 아니면 삶아 본다. 아니면 말릴 때 바싹 마른다. 뭐 섬유 향수를 쓴다. 이런 식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의 조치를 해가지고 빨래 냄새, 걸레 냄새가 안 나면 어떻게 된 겁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고. 더 이상 내가 에너지 소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음, 됐죠?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대안을 골라서 실행을 하면 문제가 진짜로 해결이 된다는 거죠. 예. 자,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 분이 저한테 문제를 주셨어요. 목표는 아파트 내 테이크아웃 음료 컵을 없애는 게 목표랍니다. 일단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상은 뭐냐면 아파트에 벤치가 있는데요. 애들이 다 처먹고 앉은 자리에다 그대로 놓고 가더래. 네.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벤치에 음료컵이 쌓여 있어가지고 더럽게 더럽다. 이게 문제랍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일단 물어봤어요. 그 앉은 자리가 벤치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저라면 문제를 이렇게 정의해 볼 것 같아요. 목표는 벤치가 깨끗한 게 목표입니다. 정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현상은 더러운 거예요. 문제는 깨끗해야 될 벤치가 들어온 거고 원인은 이 흉물 새끼들이 음료컵을 두고 간 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이런 거죠. 음료컵만 원인이냐? 다른 건 없을까? 두고 가는 게 문제인 건가? 버릴 데가 없는 게 문제인 건가? 네. 그래서 여기다가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시민의식이 부족해. 애들이 사가지가 없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겁니다. 그죠? 음. 내가 할 때는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그랬다고 얘기하면 무슨 말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번지면 안 되는 거고. 그죠? 이건 농담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농담임에도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욕이 막 튀어나오는 상황이다. 정말로 분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애들만 지나가면 소리 지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너무 화가 차가지고. 이게 뭐예요? 감정 낭비하는 거. 어. 애들이 그러는 걸 몇 번 보니까 애들 자체가 싫어지고, 그죠? 지나가면서 막 소리 지르고. 제가 어젠가 유튜브에서 그 쇼츠를 보는데, 지하철 진상들. 거기 보니까 막 유리 깨는 막 할아버지도 있고 공격하시는 할아버지들이 있다고요. 네. 그꼭 할아버지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네, 안에 분노가 많으신 거야. 네. 그 이런 느낌에서 이게 계속 쌓이면 뭐예요? 분노가 생기실 만도 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놈들만 없애면 되는 걸까요? 만약에 이놈들이 문제야. 그럼 걔네들을 싹 치워버려. 그럼 딴 놈들이 안 들어올까? 그죠? 네. 아니면 자, 어찌 보면 벤치에 휴지통 하나만 있어도 해결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이런 거에 따라서 목표 문제 해결책 전부 다 달라진다라는 게 포인트다. 아니면 벤치를 아예 없애버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이해되셨죠? 진짜 생각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해서 문제를 규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놈들이 나쁜 놈이고 저 버린 놈들이. 에 이거는 반상회를 열어서 저런 것들을 처단해야 되고 이건 동네 방네에다가 다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아예 애시당초 저런 것들이 안 되게 해야 돼. 라는 것들이 문제 해결책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소진이 되겠습니까? 대개 아이는 안 그러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은 애 없어요! 이러고 난리 날 거란 말이죠.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목표가 버리게 한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쓰레기통 옆에다가 살포시 놔놓고, 저기다 꼭 좀 버려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목표가. 그럼 벤치가 깨끗해지잖아. 맞죠? 그죠? 네. 음. 만약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되게 멀리 있어서 또 문제야. 그럼 어떡하지? 쓰레기통을 가까이 당길까? 예. 근데 가까이 당겨도 애들이 또 버리면 어떡하지? 말 그대로 이런 느낌으로 하나씩 해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라는 게 뭐냐를 계속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목표가 뭘까? 깨끗한 벤치에서 예,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바로 버리게 한다. 이걸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바뀜에 따라서 다 뒷단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 특히 문제도 아니고 문제의 원인까지 생각한 그 문제, 항상 가장 뒤에서 건드릴 수 없는 것들을 건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 정말로 애시당초 원한 게 뭐였느냐. 목표.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을 버릇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음. 됐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답하신 게 시작은 드로운 벤치에서 시작했는데 끝이 입주민 회의 소집. 네. 그러면서 정말로 이거 자제로만 얘기하면 이거 좋은 의미에서요.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네요.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 전체를 클린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이해되시죠? 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제가 그냥 살짝 화면을 가렸는데, 저만 보이시죠? 음, 이거는 제가 목적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제 딸이 고3일 때,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프리랜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주말 부부를 했었고요. 3대가 공덕을 쌓아야 가능하다는 주말 부부를 하다가, 네, 끝나고 프리랜서가 되면서 이제 다시 합가를 했습니다. 물론, 안방 건넌방 저기 한 10m 정도 이상 떨어져 있는 집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네, 제가 코로나가 걸렸었지만 아무도 옮지 않았고요. 아시겠죠?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집입니다. 싸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먹이 멀어가지고. 자, 근데 제가 딱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 딸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가 좀 멀어가지고 등교를 시켜줘야 돼요. 집사람이 항상 시켜줬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는 제 목표가 뭐였는지 아세요? 목표는 그냥 제 시간에 등교시키는 거였어요. 네. 아빠가 제 시간에 등교시켜주는 게 목표니까 몇 시에 나가면 돼? 7시 10분? 오케이, 알겠어. 7시 10분에 그냥 칼같이만 바래다 주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애를 데려다 주면서 그동안 못 만났었잖아요. 주말에만 잠깐 잠깐씩밖에 못 보니까 물어봤었어요. 학교 생활 어때? 애들하고는 좀 잘 지내니? 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애가 대답을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뭐 당연하겠죠. 그죠? 지금 이희경 선생님 웃으시는데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럼 뭐 생판 안 물어보던 놈이 물어보니까 얘가 놀랐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동안 안 하는 동안 안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제가 뭔가 상처를 받았던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감지를 전혀 못하고 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애가 가만히 있는데 눈물만 또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걸 딱 보고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일단. 아, 쟤 무슨 일이 되게 세게 있구나. 음. 근데 그거를 한번 물어보려고 물어봤다가 굉장히 큰 저항에 부딪힌 거죠. 그걸 딱 보고서 제가 목표를 바꿨어요. 네. 어떻게 바꿨냐면 제 시간에 데려다 주는 건 사실은 기본인 거고요. 그거는. 그죠? 늦지 않게 데려다 주는 건 기본인데 즐거운 마음 상태로 데려다 주자. 이겁니다. 내 목표를 그렇게 잡았어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 했었던 게 뭐냐면 실제로 지금 제 유튜브에도 있는데 유튜브의 재생 목록에 애 이름이 있는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음. 애가 좋아하는 류가 있거든요. 유머가. 그래서 딱 그 학교 가는 동안에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볼 수 있는,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유머를 매일마다 이제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면서 하루에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나갈 때 애가 웃으면서 나가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아빠 갔다 올게. 이러면서 밝게 웃으면서 갔다 오게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음. 어떠세요?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관계도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음.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의 그 작은 거 하나하나의 목표가 뭐냐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됐죠? 음. 자, 그래서 일단 요거 한번 해보실래요? 싫으면 말고. 자, 최근에 나한테 있었던 문제를 하나의 일을 생각해 보시고 목표 현상 문제로 한번 기술해 봐주실 수 있을까요? 강사님이 문제입니다. 그럼 제가 깔끔하게 적겠습니다. 음. 목표는 편안하게 강의를 듣는 것. 현상. 강사가 자꾸 시킴. 문제. 편안하게 듣고 싶은데 강사가 자꾸 시킴. 그죠? 자꾸 시킴. 해결책. 강사 내보내기. 뭐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 시뮬레이션이. 음. 한번 써보실래요? 일상에서 경험하신 것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거. 잠깐만요. 적어보세요.
네, 하려니까 생각이 잘 안 되시나요? 좀 근데 해보셔야 돼요. 음, 음, 음. 아, 좋다. 음, 좋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피드백을 제가 드려볼게요. 한, 한 대여섯 분 정도 얘기하시면 그때부터. 가볼까요? 오케이. 자, 기분 좋게 만들기. 그러니까 고등학생 딸의 기분이 좋아지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죠? 근데 현상은 말을 잘 안 한다. 자, 여기서 많이 일단 튑니다, 지금 벌써. 그러니까 현상은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 되게 많음. 예를 들면이에요. 네. 말을 안 하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을 안 하면 기분이 안 좋은 거고, 기분이 좋으면 말을 많이 하더라. 이가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모르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말을 시키면 더 기분이 안 좋아짐. 그게 문제다. 아, 이거 조금 어려운데? 기분을 좋게, 그러니까 하나만 여쭤볼게. 기분이 좋으면 말을 많이 하고, 따님이. 기분이 안 좋으면 말을 안 합니까? 그 말의 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기분으로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자,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딸의 기분 상태가 대체로 안 좋음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됐죠? 그럼 문제는 그냥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정도는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밥 먹을 때도 아무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좀 쪼개보세요. 네. 전반적으로 문제를 정의하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원인과 이런 걸 다 캐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보시면 의외로 되게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힌트입니다. 자, 목표, 책을 읽어야 한다. 현상, 유튜브를 보고 앉았다. 아, 앉았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있다. 문제, 책을 읽지 않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 기술 되게 잘하셨어요. 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자, 이거는 그냥 진짜 정말로 해결책 위주로 말씀드리면, 이유가 뻔해요. 유튜브가 더 재밌어서 그래요. 네. 책이 재미가 없는 거보다 유튜브가 더 재밌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유튜브만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의 그 목표가 책을 봐야 된다라는 그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그런 거 있잖아. 말로는 아, 봐야 되는데 내가 책을 봐야지 되는데 왜요? 그럼, 아유, 책을 봐야지 인생에 해결책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은 다 책을 받고 그래야 내가 책을 봐야 되는데 책만 보면 눈에 안 들어오고 막 졸려가지고 눈이 막 깜빡깜빡거리고 그러니까 유튜브 보지. 라고 얘기하신다면 목표가 책을 읽는 게 아닌 거예요. 음, 그 목표라 함은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고 싶거나 해야 되는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네, 죄송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정말로 내가 목표로 잡아는 놨으나 진짜 내가 책을 봐야 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사실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스마트 튜터 한님 화 안 나셨죠?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지? 네, 잠깐만요. 위에 계신가요? 네, 화 안 나셨으면 계시구나. 아, 바로 앞에 계셨네요. 죄송합니다. 네, 화 안 나셨죠? 감사합니다. 화 나셨네. 화 나셨어. 아, 또 괜히 얘기했네.
스마트폰 강사님이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시겠죠. 열정.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자, 빨리 넘어가야지. 자, 나인선 선생님. 남편과 잘 지내시는 게 목표인데, 현상. 매일 강의 듣느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느라 대화할 시간이 없다. 자, 이게 현상이 아니고요. 현상은, 이건 원인이에요, 지금 다. 목표는 잘 지내는 거고, 현상은 잘 못 지낸답니다. 그러면 그거를 팩트적으로 하셔야 돼요. 잘 지낸다라는 건 무엇이며, 잘 못 지낸다라는 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지내는 게 잘 지내는 거지? 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표는 남편과 1시간 이상 대화하기.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1시간 이상 따뜻하게 대화하기. 예를 들어서. 현상? 대화 제로. 또는 대화 10분. 맞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대화를 해야 되지?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셨을 때 문제가 실제로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음. 됐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시죠? 그 다음. 그래서 이거는 보여주시는 게 이득인데. 아이고. 자, 가족 4명 문제. 저의 문제. 예. 답을 달라고 이야기한다. 현상. 4분밖에 얘기를 안 한다. 문제. 한 10분 정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4분만 얘기한다. 음. 그래서 좋다. 안 좋나? 아무튼. 자, 매사가 다 이런 식이에요. 생각하는 게. 음. 피곤할 것 같으세요? 이게 덜 피곤해요. 실제로. 음. 자, 가족 4명 톡방에서 대화하기. 아, 좋아요. 목표. 좋습니다. 현상. 엄마, 아빠만 톡하고 애들은 안 함. 문제. 자, 아들, 딸이 모두 따로 있어서 소식이 듣고 싶은데, 자, 이것은 문제라기보다는 현상에 또 가깝습니다. 엄마, 아빠만 톡하고 애들은 안 한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아들, 따님이 바깥에 있는데 애들이 얘기를 안 해서 소식을 알지를 못한다가 현상인 겁니다. 됐죠? 네. 문제는 그냥 그래야 되는데 못 그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애들이 엄마,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진짜 뭔가 넛지 같은 장치를 넣어서 애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이야기를 하도록 애들이 집에 왔을 때 한번 후드로 팰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쵸? 네.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같아서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서운하다. 이게 문제처럼 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자는 거죠. 지금 봤을 때 톡방에서 대화하기라고 목표를 잡으시면 되게 잘하신 겁니다. 일단. 근데 톡방의 대화가 돼가고는 있어. 그 문제가 하나 해결하려고 돼가고는 있는데 영혼이 없어. 이것들이. 그러면은 다음 목표를 또 잡으시는 거예요. 영혼 있는 대화를 하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목표를 계속 수정하면서 올리시면 결국은 근원적인 문제까지 해결이 됩니다. 네. 한 번에 해결하실 생각을 일단은 하지 마세요. 근데 작은 목표를 잡으면 어때요? 쉬워지죠. 자, 일단은 톡방에 몰아넣었어. 아유, 죄송해요. 톡방에 넣어놨는데 애들이 얘기를 한 번 안 해. 그러면 진짜 얼르고 달래고 뭘 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일요일날 아침 12시에는 얘기를 좀 서로 안부를 좀 하자꾸나. 이것들아. 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죠? 뭔가 하나 장치를 넣어서 쉽게부터 점점 고난도를 올리시는 거죠. 음. 아니면 전화 데이를 뭘 넣어가지고 한 번씩 전화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운해서 내가 미쳐버리겠네? 아, 난 진짜 너네들 어떡하니? 너네 나중에 결혼하면 이제 너 후회한다, 너네들. 엄마 지금 한 채 사주려고 10억 정도 마련했는데 안 준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그렇게 안 가시려면 문제를 공략한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목표를 하나 세우고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나씩 공략한다는 느낌으로 하나씩 해보세요. 미션. 그럼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되게 재미있는 미션이 될 수 있어요. 아, 요것들을 어떻게 하면 얘기를 하게 할까? 어. 밥 먹었니라고 대답했을 때 네라고 대답하면 사형 이런 거 있잖아요. 한자로 얘기하면 사형 뭐 이런 거 있잖아. 한 번 얘기할 때는 3자 이상 대답해야 되면 이런 룰을 정하고 하루에 한 번씩은 얘기를 해주자꾸나. 나는 니네들이 살아있는 거 알긴 아는데 그래도 니네들이 대답해줘야지만 어 차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니? 얘들아? 응. 얼르고 달래고 집에 왔을 때 한 번 하고 집에 가셨을 때 한 번 하고 예. 그렇게 설득해서 뭔가 만드시는 거죠. 문화 같은 거. 음. 참고로 저희 집안은 카톡 대화는 딱 돈 달랠 때. 그죠? 어. 비자 익스프레스,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해가지고 뭐 결제 수단만 쫙 뜰 때가 있어요. 음. 그럴 때 빼고 뭐 다 먹습니다.
됐죠? 괜찮죠? 오케이. 자, 요 정도 하고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1회는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문제 해결이라는 거. 음. 그러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팔려고 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유형의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지식의 형태인 아이템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역시 문제 해결에서 봤을 때, 이런 거죠. 누구의 문제냐? 네.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고객이 누구냐? 근데 이것도 고객이 누구냐를 문제 해결 차원에서 본 거예요. 그 고객의 목표는 뭐고? 이해되셨을까요? 네. 이해되셨죠? 목표 현상 문제잖아. 그러면 고객은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현상은 지금 그게 없어서 어떻고, 결국 고로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는 뭐냐? 됐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실 만하다는 거죠. 네. 참고로 저는 좋은 강의는 문제 해결해 주는 강의가 가장 좋은 강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오늘의 강의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생각 못 하셨겠지만, 예를 들면 챗GPT로 10분 만에 글쓰기라는 과목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기대하는 게 뭡니까? 내가 블로그 글 쓰는데 이틀, 3일 걸리니 10분 만에 쓸 수 있다면, 맞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기대하고 강의를 쓰는 겁니다. 물론 그런 강의는 없습니다. 진짜 10분 만에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뻥이지.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제 수업 듣는 분 중에 챗GPT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근데 제가 뭐라고 하긴 해요, 진짜로. 어, 호도하지 마시라고. 강의 제목에 책임은 지고 살자고. 진짜. 예,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근데 이놈의 세상이 너무 좀 이상해져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안 온대잖아요. 참 문제입니다. 저 또한 돈 버는 걸로 그래서 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한번 저도 언젠가 클린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강의 제목 제대로 짓고 강의합시다. 그래서 좋은 강의들만 있고, 예, 그러니까 소비자가 강의는 질이 평균적으로 높은데 소비자가 내가 뭘 공부하고 싶으냐만 정해진다면 좀 강사를 믿고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강의가 너무 많아서 이게 저한테 항상 불만이고, 그래서 제가 올바른 강의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알려드리는 거를 되게 사명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기업에 계신 선배 강사님들이 야, 너 거기서 강의하면 얼마 버냐? 이러시거든요. 왜냐면 이 양반들은 기본 2억, 3억이거든요. 네. 얼마 버냐? 그러면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저도 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형 그 자리 그대로 있으라고, 내려오지 말라고, 이쪽으로. 천년만년 그냥 거기 사시라고. 난 좋으니까. 예. 어차피 저는 글로 가도 되는데 그분은 일로 못 오거든요. 줌이 뭔지도 모르고, 예를 들면, 예. 사람들의 이런 심리나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기업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그래서 에라 잘 됐다. 이제 이런 거죠. 이분도 늙어가지고 은퇴하면 이제 저한테 부탁하실 거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헛소리였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팔려고 하는 아이템이 고객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를 잘 알고 계신다면, 걔가 뭐예요? 홍보할 때 상세 페이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야,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아? 그 문제를 정말로 명확하게. 너 이렇게 이게 원하는 거 아니야? 그걸 진짜 명확하게 준다면 고객이 봤을 때 뭐예요? 아, 이거 내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여러분은 뭐냐 이거죠. 여러분이 업을 하심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내가 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하는 와중에 나는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느냐. 일로서. 여기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여태까지 일상 말고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블로그 글을 하나 씀에 있어서 목표가 뭐냐, 현상이 뭐냐, 문제가 뭐냐, 정의해 보실 만하다. 이겁니다. 되셨죠? 이거는 제가 시간이 진짜 충분하다면 한번 또 보고서 좀 리뷰도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오늘 거는, 그냥 오늘의 강의는 숙제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셔야지만 가능하지만, 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한 번쯤, 두 번쯤 정도는 곱씹어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하다. 됐죠?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문제 해결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팁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방법이 뭐 가짜 방법이 있었다라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문제 해결이 된다라는 거를 좀 로지컬하게 뽑아보면 결국은 갭이 문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라는 건 갭을 줄이는 것이다. 됐을까요? 갭을 줄인다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중에 부딪히게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실행력이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면서 목표가 완수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그래도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목표를 어떻게 잡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입니다. 저는 목표를 뭘로 잡느냐? 어떤 현상이 딱 부딪혔을 때 가만있어.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든 것을 다 돌릴 수 있어. 정말로. 네, 됐죠? 자, 이게 사람의 시각이 잘 안 바뀐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채팅 한번 쳐보시겠어요? 뭐가 보이세요? 음, 귀부인이다. 사람 옆모습이다. 둘 다 보인다. 둘 다 보이시는 분이 가장 잘 보이시는 분입니다. 자, 크게 두 명이 보실 겁니다. 할머니가 보인다. 그 다음에 젊은 부인이 보인다. 여자라고 얘기하시면 다 여자 옆모습은 아마도 부인의, 그러니까 귀부인의 모습일 것 같아요. 여자 옆모습 이거죠?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눈이고, 코고, 그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다. 아마도 이거 겁니다. 그죠? 맞죠? 그런데 할머니가 보이신다라는 분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눈이고, 이게 코고, 여기가 입이고, 그죠? 턱이 이렇게 나와서 하얀 머리가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재밌는 건 뭐냐? 한쪽만 보이는데 양쪽이 다 보이기가 힘들어요. 설명을 다 안 들으면. 그죠? 비슷한 그림이 또 있어요. 이런 거. 뭘로 보이세요? 네, 다죠. 오리. 네. 어. 음, 음. 아, 여기는 유연하신 분들이 많으시군요. 맞습니다. 오리로 보이던가, 토끼로 네, 보이던가. 그렇죠. 근데 어떤 분에 따라서, 야, 뭐, 토끼가 어디 토끼. 떼는겨. 이제 이러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어차피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양쪽으로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면을 보지 못하고 한 면만 꽂히게 되면 다른 면을 거의 못 보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를 머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 너 안 되니까? 너, 넌, 널 너무 몰라. 이거 사. 응. 내가 너 키워서 알잖아. 너는 한 살 때도 그랬어. 너는 아주. 어?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 너는 너만 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응. 한쪽만 보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 그래서 목표도 한쪽으로만 보고 계실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 되셨습니까? 따라서 목표라는 걸 정말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 동의하셨다면 진짜 목표를 찾는데 정말로 많은 시간을 쓰셔야 돼요. 과연 이게 맞을까? 진짜 이게 달까? 또는 너무 크게 잡은 목표는 또 그걸 너무 힘들거든요. 달성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목표라는 쪽으로만 집중했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목표를 정말로 잘 쪼개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잘게 쪼개면은 잘 쪼갠다라고 보거든요. 요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자, 목표를 잘게 쪼개고 마지막으로 다 됐으면 실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도 박사님인가 그래요. 1만 시간의 법칙이 틀렸다. 20시간이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입니다. 자, 볼게요. 일단 제가 화면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이제 뭐지? 소리까지 공유를 해드리려면. 저는 일단 화면을 바꿨지만, 여러분들은 별 차이를 못 느끼실 겁니다. 자, 볼게요. 한번 봐주세요. 잠깐만요. 오, 큰일 날 뻔했다. 갑니다. And what my research over the past 2 years has indicated is the order of magnitude of going from knowing absolutely nothing to being really good and knowing that you're good is about 20 hours, not 10,000. And the method, very broadly, has 5 steps, and they're very simple. 시작을 응원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도전하기 전까지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고 그 도전의 시작을 막는 1만 시간의 법칙. 오늘의 멘토 조시 카우프만은 이 법칙 속
오류를 찾아내고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20시간이라고 주장합니다. There's one idea that keeps coming up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the 10,000 hour rule. The 10,000 hour rule was popularized in a book called Outliers by Malcolm Gladwell. Fantastic book. The research is really fascinating. Came from studies. It was a gentleman by the name of K. Anders Ericsson at the University of Florida who studied people like chess grandmasters and people who win the PGA Tour at golf, people who are the very best in the world at whatever it is that they do, best in the world, have spent around 10,000 hours over a period of at least 10 years, systematically practicing that element of skill. So Dr. Ericsson was saying something very specific. It takes 10,000 hours to reach the top of ultra-competitive, easily ranked performance fields, right? Very specific. But as that message passed from one person to another, it became, it takes 10,000 hours to master something. It takes 10,000 hours to become an expert at something. It takes 10,000 hours to become good at something. And it takes 10,000 hours to learn something. But that last statement, it takes 10,000 hours to learn something, is demonstrably not true. It's not true, and thank goodness it's not true. And what my research over the past 2 years has indicated is the order of magnitude of going from knowing absolutely nothing to being really good and knowing that you're good is about 20 hours, not 10,000. 20 hours is about 40 minutes a day, every day, for about a month. Even in the busiest schedules, if you can clear a half an hour to 45 minutes a day to sit down and finally learn that thing that you've always wanted to learn, you will be astounded, absolutely astounded. And the method, very broadly, has 5 steps, and they're very simple. The first is decide exactly what you want. What do you want to be able to do? What is it going to look like when you're done? What are you going to be able to look at yourself and say, I did this thing that I've always wanted to do? What does it look like? The more clearly and completely you're able to define exactly what you want to be able to do, the easier it will be for you to find ways to accomplish that desired end result as quickly and efficiently as possible. The second thing that you do is what I call deconstructing the skill. So most of the things that we think of as skills aren't really just one skill. So imagine a skill like golf. Golf is not just one thing, it's a bundle of all sorts of things. And for example, driving off the tee and chipping on the green have very little to do in common with each other. Very few skills overlap there, but they're both important if you want to be able to play golf well. So instead of trying to learn golf as a global skill, you break it apart into these smaller parts and you practice the most important sub-skills, the things that you're going to use most, first. That allows you to focus on the elements of practice that actually give you the performance that you're looking for. Now, the third part is researching. Researching just enough that you're able to identify the most important sub-skills involved in whatever it is that you want to learn how to do. Now, the trick is, don't allow that research to become a form of procrastination in itself. The best approach is to pick 3, 4, 5 resources. You don't go through them completely. You skim them. And what you're looking for in that initial research process, go through lots of different resources and identify the ideas that come up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That's a very clear indication that those concepts and those techniques are particularly important. The fourth part is removing barriers to practice. During the practice process, it's extremely important to make sure that you are not distracted by outside forces. Turn off the TV, block the internet, close the door, turn off your cell phone, and make sure that that time that you have set aside to practice in a way that was going to make you better is as undivided and focused as possible. Likewise, anything you can do to make it easy for yourself to practice. So instead of relying on your willpower to force yourself to sit down every single time, use a little bit of willpower once
and make it easy for yourself to do the things you want to do. By making it easy, having the guitar next to you, you make it easier to remind yourself that practice is a priority, and you make it easier to actually pick up that guitar and start practicing in the moment. Anything you can do to remove friction or remove effort from desiring to practice to getting started is a benefit. It helps you do what you've already decided to do. And fifth, and very importantly, pre-commit to at least 20 hours of focused, deliberate practice before you begin. The pre-commitment itself, deciding I'm going to invest at least 20 hours in this skill or I'm not going to do it at all, is a check upon yourself. How important is this, really? Everybody at the beginning of everything is absolutely horrible, and they know it. And so understanding that that is a fundamental feature of how skill acquisition works, by pre-committing to at least 20 hours of practice, you are guaranteeing to yourself that you are going to make it through those early, frustrating hours where nothing is working. There's nothing magical about that number. It's a line in the sand. 20 hours of deliberate practice is long enough to see really dramatic results, going from knowing absolutely nothing to being very good 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it's not also so long that it's a barrier to committing to that practice time in the first place. And that's really it. There's no magic to it. It's just focused, strategic effort invested in something you care about and something that is going to be rewarding to yourself and to your life. 사실 세계 최고가 된 사람들도 1만 시간을 채우기 전까지 첫 20시간을 보냈을 거거든요. 그들의 시작도 모두와 마찬가지로 엉망진창의 많은 좌절을 겪어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1만 시간을 투자해서 성공한 세계 최고들에게 압도당하고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20시간의 법칙은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하고 싶었던 행동에 대해서 더 쉽게 접근하게 되고 나도 20시간은 할 수 있다고 확신을 주게 되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그리고 때론 엄청 대단해 보이는 전문가의 실력도 실제로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면 몇 개월 안에 배울 수 있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10,000원대에서부터 수십억 단위의 스위스 시계 부티크에서 일을 했는데요. 처음 트레이닝을 받는데 동료가 시계의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너무도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알지? 하면서 위축이 됐죠. 아마 몇 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저는 영어가 모국어도 아니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쉬는 시간과 자기 전 시간을 쪼개서 하루도 빠짐없이 2-3개월 정도 노력을 했거든요. 점점 재미가 붙었고 실력도 느는 게 느껴졌죠. 3개월이 지나니까 동료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저를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뉴욕 본사에서는 북미 매장에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했고, 그리고 4개월 차 때는 LA 베벌리힐즈 매장에 트레이너로 교육을 하러 파견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도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집중을 해서 꾸준히 알아가면 되는 거구나. 제가 첫 트레이닝 때 동료의 실력에 놀라서 넘을 수 없을 거라고 포기했다면 아마 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 이렇게 빨리 배울 수 있는 것인지 그땐 정말 몰랐거든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꼭 한번 꾸준하게 하루에 1시간씩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를 덧붙이자면 그 시간을 최대한 즐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머지않아 원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당장 여러분의 20시간을 계획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And what my research over the 자, 유익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목표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목표를 짧게 잡고,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 우리 메신저 같은 거라고 한다면 일단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하시는 걸 목표로 잡으시고, 그 목표를 올려서 잡으시면서, 그러니까 그 자체를 설계를 하시는 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그 상황에서 알아서 어떤 정보들을 준다든가 좀 더 돈독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한다면,
그걸 위해서 당장에 지금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쪼개자 이거죠. 쪼개서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공략을 해가시면 또는 블로그를 쓰실 때 블로그 글이 안 써져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써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적으로. 블로그 글 하나를 쓸 때 일어나게 되는 모든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있어요. 글감을 찾아야 되고 소재를 찾고 주제가 뭔지를 생각해야 되고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나열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글을 일일 일포할 거야. 다 봐서 목표입니다. 솔직히. 그걸 또 꾸역꾸역 해. 그러니까 지쳐서 무슨 글이 나오냐면 글쓰기 힘들어 뒤지겠다라고 글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글이 가장 안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글이지 지금? 블로그 일일포 왜 하는 거지? 아, 일일일포 하셔가지고 지금 속이 상하셨으면 너무 죄송해요. 그럼 갑자기 여러분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죄송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가 문제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를 이제부터는 조금 생각하시면서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 현명한 삶을 사실 수가 있고 에너지를 덜 소진하실 수가 있고 의지력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산성이 높아짐으로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화든 뭐든지 다 가능하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문제 해결을 꼭 하시는 여러분들로 거듭나시고 그래서 저는 치고 하는 거를 가장 좀 경계하거든요. 무조건 했을 때 가장 안 좋은 결과값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거를 많은 분들이 그걸 종용을 하시는 이 모습에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는데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만약에 방장님께서 또 초청을 해주시면 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 우리 생각을 좀 더 깰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해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솔직히 이게 제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제로 뭐 종용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강의 같은 데 관심이 있으시다.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저런 강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 강의가 좀 마음에 드셨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혹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후기를 제가 원래 선물을요. 이런 걸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직 얘기는 제가 방장님하고 안 했지만 녹화본을 오히려 후기를 써주시면 녹화본을 그냥 드리면 어떨까요? 좀 이상한가요? 원래 그냥 주시나요? 선생님? 음. 이거를 원하시는 분이 몇 분이 되실지 제가 잘 몰라서. 이 뭔지 모르시죠? 강의법을 만드는 책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교수를 학습자들이 참여하게 할 것인가인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의 대부분의 분들이 결국은 강의라는 걸로 수익화의 어떤 수단으로 잡아가실 거라면 도움은 되실 거예요. 원하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네. 오네요. 아, 그러세요? 아까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업을 하신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서. 괜찮으세요?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바파이크의 창의적 교수법이라는 게 제가 이제 강의 만드는 방법론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 방법론의 가장 근원이 되는 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책을 사서 보시는 건 무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책이 양이 엄청 많고요. 두 번째는 아주 옛날 책이라서 막 OHP 필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접목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약본만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여기 마지막 거 16페이지짜리 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이야기들인데 그 한 줄 한 줄이 전부 다 강의에다가 만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겹치는 부분도 다 있거든요, 당연히. 근데 3종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 디자인은 별론데 내용은 진짜 좋아요. 그래서 한번 좀 좋은 강의를 골라내는 방법일 수도 있고 한번 참조하시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그럼 이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기를 정성껏 써주시면 저도 그 후기 보면서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오늘 잘 됐구나. 좋으니까 어떤 느낌이나 소감 이런 느낌을 한번 써주시면 제가 내일 정도에 하루 정도 있다가 후기를 선물로 메일로 쏴드릴게요. 그래서 메일 그 뭐지? 저거 주소를 밑에다 남겨주세요. 제가 다 캐치를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방에서부터 지금 7번째 강의거든요. 동시다발로 지금 강의 초청을 받아서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 끝에 이번 주 말에부터
과정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건 정말로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는 이 강의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강사로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으시다. 강의를 뭔가 해보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한번 좀 고민해 보실 만하다라고 보고 총 8주간의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이 토요일이거든요. 매주 토요일 날 밤 8시부터 10시까지 할 거고요. 네, 내용은 일단 이래요. 각 주차별로 내용은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학습자 분석입니다. 고객이 누구냐? 학습자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학습자를 분석한 거 가지고 어떻게 인사이트를 얻어내느냐? 예, 여기에 대한 아주 깊은 이야기가 1주차 이야기고요. 2주차는 이렇게 분석을 했으면 네, 강사 소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해 보신 분이라면 아마 공감이 좀 되실 텐데 강사 소개하는 거, 그 다음에 인트로 어떻게 잡느냐? 그 다음에 강의 전체 뼈대를 어떻게 잡느냐? 실제로는 저는 강의 뼈대를 잡고서 강사 소개나 인트로 설계를 까는데 조금 더 쉽게 접근해서 전체 구조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설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설명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개념도 되게 쉽게 설명하는 개념이 제가 이제 개발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진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비유나 사례를 드는 방법. 이게 다 설명이고 설득이고 이해에 대한 분야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다양한 사례, 네. 그 다음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매주 과제가 있어요.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다 피드백을 다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7주차 때는 PPT 강연 어떻게 만드냐. 마지막은 중강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전체이지만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해서 8주짜리 과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에 처음에 초청 받아가지고 한 번에서 8주를 이미 소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 이 다음에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에서는 안 했던 거거든요. 제 방에서는 안 했었는데 다른 방하고 자꾸 섞이면 또 뭐가 또 계산이 이상해질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은 여태까지 했던 오픈 채팅방에서 모아서 하고 있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많은 분들이 오진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다행이다. 오히려 너무 많으시면 제가 더 힘들 수도 있는데 딱 피드백 해드리기 딱 좋은 정도의 지금 숫자라서 혹시라도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가격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수업하고 과제하고 그룹 코칭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 기업에서 강의할 때는 200에서 300짜리인데 이거 38만 원에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완주하시면이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강의에 이슈가 있어요. 내 지금 강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거나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이런 개별적인 이슈를 1대1 코칭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금액적으로만 봤을 때는 실제 제가 1대1 코칭 해드릴 때 회당 35만 원 받거든요. 그러니까 1회 코칭 비용밖에 사실은 되지 않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38만 원. 비싸실 수는 있어서 저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 근데 궁금하다. 어떤 건지 더 궁금하고 알고 싶고 내가 좀 더 확인하고 들어오고 싶다. 그러시면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들어와도 되나요? 들어오면 진짜 얻어갈 수 있나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여쭤보십시오. 제가 해결해드리고 아니면 저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종용해가지고 무조건 들어오시게끔 안 하니까 혹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되신다면 저한테 상담을 한번 받으시고 결정하셔도 충분해요. 자, 그렇게 하시고 끝났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저 이제 팔리는 강의법이라고 검색하시면 뭐 블로그 같은 데도 다 있고요. 8강 달인 방 이제 방장님께서 또 알려주실 거예요. 지금 띄우셨네요. 오픈 채팅방 주소도 띄워주셨고, 네, 아이고 유료 과정 링크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죠. 그래서 금요일까지만 받고서 마감을 할 생각입니다. 다른 군데에서 한 군데 더 하고 끝나면은 이제 여기서 다 마감 치고 이제 요 강의는 요걸로 이제 끝낼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는 끝났습니다. 나중에 블로그나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또 제 거 무료 특강이나 이런 것들 들으실 수 있고 우리 방장님도 너무 감사하게도 제 팬이라고 또 얘기하시면서 제 강의 재미있게 듣고 계세요. 네, 다른 분들도 같이 오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만족하셨을까요? 괜찮으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자, 네네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제가 뻑 같습니다. 최고의 강의로는 최고하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제가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잠시 질문이 있으면 우리 네, 혹시 질문이 톡소장님께 있으시면 해주셔도 돼요.
마이크 네네. 열고 해주세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음. 하나, 질문이 없다라는 건 너무 똑소리 네, 난 강의를 했다. 감사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좋았거나 안 음, 좋았거나 둘 중에 하나. 따로 질문이 없으세요? 전 질문할 게 막 너무너무 많은데 질문이 따로 없으신가 봐요. 우리 리체쌤도 질문 많을 것 같은데 또 안 하시네요. 음, 생각이 많아지셨어요. 맞아요. 저도 네, 그래요. 맞아요. 이 그러실 수 강의를 있을 겁니다. 듣고 생각이 너무 많아졌어요. 음, 음. 음. 근데 우리 톡소장님 강의는 뭔가가 사실 정말 달랐어요. 저만 다르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너무 오버하지도 않고 이게 뭐 그렇지 않은 강사도 많은데 다른 단톡방을 보면 저는 제가 너무 싫다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방에 또 기회가 되면 특수다임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강의 중에 다른 강의도 제가 초청하고 싶거든요. 인원이 많지 않아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원하는 사람들만 들어서 내 걸로 가져가는 시간이 참 중요하겠구나 싶어서 제가 이 강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박 나려고 폭탄까지, 폭풍 전야를 이렇게 뚫고 음.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치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아졌고 내가 과연 누구인지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강의인 것 같아요. 우리 토스장님 강의가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저도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음. 제가 그 톡소장님 채팅창에 지금 올려드렸어요. 유료 강의하고 톡소장님 단톡방에 강의를 제가 다시 한번 내려보내 드릴게요. 톡소장님 단톡방은 비번이 없고요. 그리고 유료 과정 지금 제가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녹화는 일단 여기에서